반갑습니다. 장원그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텔레그램바에서 좀 분석해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좋은 기업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체크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전만 있는 건 아니죠. 수소라든지 풍력, 폐배터리, 또 가스터빈, 수소터빈, 특히나 이 SMR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도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원전 이슈가 가장 크긴 하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원전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했던 데는 이제 신규 원전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이 한 4기 정도 담길 것이다. 이미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때 올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투자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올라가고 왜 이때 올라갔을까요?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세력이 그냥 올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뉴스가 나왔다고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세력들이 지금 때마침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 단발적인 뉴스 가지고 내용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도 전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세력 입장에서 모든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개미들은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단발적으로 이 하나 가지고만 세력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내부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산업 전반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정권사 보고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돈의 흐름, 차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맥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이 행위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단순한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실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이제 공략을 해가야 되거든요. 이런 세력의 움직임, 의도 같은 경우는 이런 파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항상 보시고 우리가 맥점을 찾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SMR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죠. 단순한 뉴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보고서를 다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에 오셔가지고 이 자료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 이 SMR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풀어놨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종목 추천도 해드린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동신건설이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두산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두산은 우리가 여기서 추천 한번 해드리고 여기서 한번 더 해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생각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처음 추천해드릴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무거워서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개미들의 생각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 올릴 수 있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겁다 가볍다가 우리 개미들 기준하고 세력들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공략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 속에서 세력의 의도가 읽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참고로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용 CCL 단독 공급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죠. 이 텔레그램 방에는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리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세로 화면으로 보시면 그럼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제목이 있죠. 제목 쫙 나오고 그 밑에 더보기라고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펼쳐지거든요. 여기다가 텔레그램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냥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무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저희가 다 달아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또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 잘 이해도가 좀 적은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또 이해도를 높여가고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또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차트 속에서 이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세력의 흔적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쓴 거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여기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고점에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개미에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투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있게 살펴보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너무나 좋잖아요. 수주 잔고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고 산업 자체도 너무나 우호적이고 또 각 산업마다 이제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력 마음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동 속에서 방향성을 읽어서 공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안 보고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잘못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서 공략하면 이 고통,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항상 차트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큰 시세 차익을 얻은 목적, 아니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편성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세력의 흔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장기 편성 다 이탈했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매수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매수할 수 있어요. 물려 있는 사람이나 가져가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이제 매수를 하는 자리죠.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까지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슈가 되었던 때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시도 자체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들의 역량으로는.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는 그런 흔적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연기금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5%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 물량도 있지만 장기 물량이 좀 더 많죠. 이걸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연기금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장기 이평선에서 다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쭉 꺾여버렸죠.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차트를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은 이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종의 삼각 수렴인 거죠. 이렇게 쭉 보면 삼각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잖아요. 수렴이 이루어졌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보통 어떤 분들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방향성을 읽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탈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락 방향성인 거예요. 하락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올라와서 자리 잡았다, 이거는 상승 방향성이죠. 참고적으로 이 큰 파동이 바뀌었잖아요. 큰 파동이 바뀌는 자리는 이제 이 448일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파동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목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죠. 448일선까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주가 흘러내렸었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상태는 한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는 기대감을 품는 자리예요. 그냥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우리가 1차적으로 맥점이 되겠죠. 상바닥 짚고 올리는 자리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짧게 보게 됩니까? 물론 이제 장기 이평선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짧은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짧게 보는 거예요. 긴 추세가 바뀌면, 긴 파동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큰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짧은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짧게 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맥점이 된다라고 다른 채널에서 이 두 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차적으로 끝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맞고 내려왔고,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짧게 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단기 맥점인데, 만약 448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장기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뭐 아니면 장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448일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였잖아요. 그렇게 올라왔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는 사실 그런데 단타적인 관점 짧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럼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좁히는 과정이 나와요. 깊게 눌러주고 좁히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자리 잡으면서 21선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먹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공략하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그 다른 차트를 보면요. 저희 자원고래가 쓰는 차트인데, 일단 이 세력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돌파하면 이 세력선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언저리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죠? 만약에 이 세력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어차피 21선하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줬을 때는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차분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고, 왜 우리가 여기서 꺾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매물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111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역배열되어 있고. 이걸 돌려 세우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러려면 올려가면서 이렇게 파동을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눌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요 위에서 자리 잡고 이 주가를, 이 이평선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중장기로 하셨던 분들은 만약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눌러줘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은 눌러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어차피 중장기로 보고 있는 거고, 어떤 파동을 그리든 간에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이렇게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변곡점에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고, 이거는 한번 눌러주지도 않고 쭉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은 차트를 좀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 장기 이평선 112일선, 224일선하고 448일선하고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상승 추세에 있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좀 짧게 먹다가 나중에 한번 수익을 크게 먹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오게 될 거예요.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런 파동을 그릴 때 짧게 먹다가 한번 크게 수익을 챙기고,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텔레그램방에 이제 바로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저희 채널이거든요. 주식왕 장보고 채널인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도 각종 자료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추천해드렸던, 영상으로 만들어드렸던 종목이 사마전기죠. 뭐 그날부터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